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6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미애 의원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입양한 딸과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언니의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 김미애 의원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 소설 하나 만들 정도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뒤늦게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변호사까지 되었다가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환경을 탓하는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대한민국이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자신이 받은 이러한 혜택들을 또 남들에게 많이 나누고자 참 봉사도 기부도 많이 해오신 이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입양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지난 4일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3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양모, 장모 씨로부터 아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결국 장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아이 온몸이 골절투성이에 상처투성이었고 이 복부 안은 정말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기가 거의 찢어진 상태에서 사망 당일 아주 강한 외부의 충격이 한 번 더 가해져서 이 장기가 파열되는 바람에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 국민적 아주 공분이 새해부터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것이 뭔가 입양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입양 가정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서 뭔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김미애 의원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요? 아마 입양 가족일 것입니다. 저는 다른 입양 가족의 아이도 항상 내 아이 같은 마음이었고 정인이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닙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입양 가족들의 호소문이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국 입양가족연대가 발표한 성명을 이 페이스북에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 성명 내용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 비극적인 정인이의 죽음에 우리 입양 부모들은 깊은 통절함과 애통함이 더합니다. 정인이가 병원에 실려와 사망한 날이 10월 13일입니다. 그날 이후 입양 가족들은 조용히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아동이고 가해자는 입양 부모였기 때문에 그저 같은 입양 부모이고 입양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소 연락이 없던 지인들도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입양된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조심스레 묻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를 죽게 한 가해자의 잔인성이 폭로된 이후
입양 가족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심 초조해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현실이 되었다.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게 밝혀진 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정인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말씀은 틀렸다. 입양에 죄를 묻는다고 정인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입양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김미애 의원과 입양 가족들의 지적대로 이 정인이 사건은 입양 가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문제가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큰 문제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폭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방치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3번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신고 의무자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정인이를 치료했던 전문의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학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처 그리고 멍 이런 것들을 다 사진까지 촬영해서 첨부 자료로 붙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의도 아주 이 아이를 치료해 온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한 학대 증거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내사 종결함으로써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 경찰을 향해서도 아주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까지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검찰의 힘을 뺀다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에다가 안기부가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까지 이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경찰이 거의 올해부터는 아주 공룡 조직이 되어가다시피 하는데 과연 이런 경찰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지금 의구심까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6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입양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 문제는 경찰과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 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들이 있고 이 중 친생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명이다. 또 동거와 재혼 가정 등에서 9명이 죽임을 당했고 입양 가정에서 1명의 아동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중에 친생부모의 비율이 72.3%이고 양부모의 비율은 0.3%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정인이 중에 입양 가정에서 죽은 1명의 정인이만을 불러내서 마치 입양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학대 예방인 것 같은 이런 착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양의 경우만을 분리해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경찰은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아무 저항도 못하는 정인이를 악마의 소굴인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인이 사건이 아주 새해부터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참 자기가 불리한 일에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이렇게 정말 이견이 없는 이런 일에는 이렇게 빨리 나서서 한마디 하느냐, 숟가락 얹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뭐 이 대통령의 뭔가 비겁한 리더십을 지적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아동학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막을 것인가 지금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이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의 뭔가 무능함, 그리고 부실 수사, 그리고 이러한 경찰에게 과연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도 될 것인가,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뭔가 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